자, 오늘 제가 올라와서 이 김평우 변호사와 조갑재 대표의 1시간짜리 대담을 툭툭툭 넘겨봤습니다. 보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역겨운 발언들입니다. 역겹다는 건 뭐냐? 인간으로서의 논리적 일관성이 다 무너지는, 제가 논객이잖아요. 논객의 이 감이라는 거는 논리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논객을 하는 거거든요. 야, 저 사람 저 과거에 했던 말하고 지금 완전 다른 말하고 있네. 이걸 빨리빨리 잡아내는 게 논객이다 보니까 조갑재 대표, 김평우 변호사, 제가 볼 땐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을 정도예요. 어떻게 지성과 양심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말들을 막 바꿔대서 할 수 있을까? 정말 불법 포르노 보는 정도의 역경을 느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도대체 탄핵이 뭐 때문에 됐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가, 아니면 지금 말을 바꿨던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분명히 태극기 집회 때 다들 바로 이 횃불당의 기회주의 탄핵 세력들이 주도했다고 다 같이 얘기해놓고서, 이게 갑자기 이분들이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탄핵은 종북과 좌익이 정권 잡으려고 했다? 아니, 그렇다 치자 이거죠. 그런다고 저 횃불당의 기회주의 세력이 합치지 않고서는 탄핵 됩니까? 표가 안 나오잖아요. 200표가. 지금 바른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김평우 변호사가 거기 기어 들어가겠다는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대회만 해도 탄핵 찬성자가 30명이 있고, 거기에 나경원하고 신재철이 지금 선대위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뭔데요? 이 사람들 종북이에요? 나경원하고 신재철이 종북입니까? 유승민하고 김무성이 종북이에요? 보수잖아요, 보수. 보수에서 60명이 탄핵을 관철시켜버렸는데 무슨 이게 종북과 좌익의 기획이에요, 이게. 저희는요, 문재인 정권이 전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 보수들의 이 정말 쓰레기 같은 행태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게 생겼는데, 난 우리 당 같은 경우는요, 바로 다음날 문재인 탄핵선언 들어갈 겁니다. 하야투쟁 들어가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저희가 문재인을 탄핵시킨다 그러면은, 보수의 기획이냐? 그렇지 않죠. 저는 문재인 탄핵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호남 우파가 하게 되는 겁니다. 호남이 돌아서면서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보수는 원래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순간에 당연히 하야투쟁 들어가죠. 인정하겠어요, 지금 저 사람을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 들어오자마자 문재인 쪽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 댓글 가지고 그냥 대통령 정체성 다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상수예요, 원래. 그건 변수가 아닌 겁니다. 근데 탄핵이 된 거는 보수 기회주의 부정부패 내각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갑자기 말을 바꿉니까, 이분들? 종북이 기겠다고 왜 말을 바꿔요? 바꿀 수밖에 없죠. 홍준표한테 줄 서서 응원해야 되는데, 홍준표 주변이 다 탄핵 세력인데, 보수 기회주의자가 탄핵됐다 그러면 자기들 말이 안 되니까 지금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1시간짜리 정말 보고 있을 수가 없는데, 자, 홍준표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믿고 지지하겠다. 김평우 변호사인데, 이게 순진한 건지 아니면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러는 건지, 홍준표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당에다가 탄핵 진실 규명위원회 만들고 위원장을 앉혀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선 지면 홍준표는 사라져요. 사라지고 문재인한테 선처발해가지고 대법원 무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숨어가지고 나타나지 못합니다, 홍준표는. 이 사람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당론으로 만들어야죠, 당론으로. 당론으로 이 횃불당은 탄핵에 반대했었고, 앞으로 이 탄핵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며 탄핵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당론을 찍어야 되죠? 왜 못하겠어요? 이 당의 지금 주역들이 다 탄핵 세력인데, 그리고 그 탄핵 세력들 지금 김무성계 받아서 다 끌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한마디로 이 당 자체가 탄핵 세력이 돼버렸는데, 김평우 변호사나 조갑재 대표는 이거를 모른다?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분들이 모를 수가 없죠. 이분들이 모를 수가 있나요? 김평우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저 권성동이랑 같이 1대1로 맞짱 뜨지 않았습니까? 그 권성동 이번에 이 당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모른다? 다 알고 조갑재 TV를 보는 그 지력 낮은 독자들 속여 넘기려고 그렇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이랑 지금 같은 당에 들어왔는데 김평우 변호사랑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게.
제3자 국민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3자 국민이. 보수파리들이 이 보수층은 뭐 눈과 귀를 가린다 그래도 제3자 국민이 볼 때 탄핵 주범과 탄핵 막은 주역이 같은 당에서 같은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사람으로 보겠어요? 이 국민들이? 그러면서 보수에 대해서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것들은 권력만 던져주면은 엎드려 뻗치는 애들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서 대통령을 풀어주겠다. 난 이것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정말 이 혹세 무민을 하려고 작정을 한 건지. 홍준표 대통령 될 수도 없지만은 됐다 칩시다. 됐다 쳤는데 홍준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해서 검찰 주의권 발동해가지고 공소 기각이 아니겠죠. 제가 알기로는 공소 취하겠죠. 법률 용어까지 틀리나요, 변호사가? 그렇게 하려면요, 야당 가만히 있습니까? 야당이 탄핵을 했는데 뇌물죄예요.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혐의 사실은 공소를 지금 취하하려면요, 뇌물 혐의가 없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야당 가만히 있습니까? 탄핵 세력들이 지금 다 살아있는데? 저 조중동하고? 아니, 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 이제 합당할 거니까 뭐 바른정당하고 60명의 탄핵 세력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아, 뇌물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 자기들이 한 정치적 행위를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이건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했고 뇌물까지 다 처먹었지만은 이미 대통령 내려왔으니까 그냥 우리 풀어주자. 이건 되겠죠, 이건. 이걸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김평우 변호사는. 이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그런 방식으로 풀려나오려면요, 홍준표가 하면은 욕 얼마나 먹겠습니까, 야당하고, 여기에. 그 방식으로 박 대통령을 풀어내고 싶다면요, 문재인이 제일 편해요, 그건. 문재인이 제일 편합니다. 문재인이 박 대통령 선처해주자. 대통령으로서 못 쓸 짓 다 했고 뇌물까지 다 처먹었지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우리 풀어주자. 저는 문재인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100%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할 거라고 봐요. 그걸 박 대통령이 받는다? 저는 뭐 대통령 워낙 고생하니까 뭐 받는 거에서 받는다 했을 때 제가 뭐 뭐라 하진 않겠지만은 박 대통령이 받겠어요, 그거를? 끝까지 가서 진실 가리자 그러지. 이걸 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좀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를? 왜 문재인이 풀어주게 돼 있냐면요, 문재인 지금 당장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요, 특검 한 4개 수사받아야 됩니다. 저는 뭐, 이제 국민의당이 할 거라고 봐요. 우리 당이 먼저 발의를 할 거고, 조원진 후보가 그래도 현역이고, 3선이기 때문에 10명 정도 도장받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권양숙 뇌물죄 처벌 수사 특검법. 문재인 아들 이번에 크게 걸렸습니다. 지금 이 권력형 비리예요. 이거 특검. 530 GP 사건 조작 특검. 그리고 김정일이한테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 물어본 것 특검. 4개 특검과 4개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건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냈다 문재인 개입돼 있고 냈다 문재인 다 책임져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몰리는데 자기가 빨리 박 대통령부터 풀어줘야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본인이 탄핵당하고 본인 감옥 가는 수도 있는데 권양숙은 지금 감옥 100% 가게 돼 있고요.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박 대통령 풀어주려고 마음먹으면 그건 문재인을 찍으세요. 그럼 100% 풀려납니다. 문재인이 되면은. 문제는 문재인이 풀어주기 전에 문재인 자체가 먼저 탄핵당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그게 문제인 거지. 홍준표가 돼가지고 박 대통령을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 안 됩니다. 그건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서 뇌물죄 자체를 완전히 혐의 없음으로 해서 검찰이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재판 가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을 혹세무민을 이분이 정말 그 탄핵에 정말 이 맹점을 잘 짚은 그 사람은 맞나? 저는 방송 보면서 이 김평우 변호사의 동명인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논리가 너무 허접하다. 그리고 조갑재 대표는 또 뭡니까? 아니, 조갑재 대표는 지금 일주일 전만 해도 안철수로 보수가 몰아가지고만 승리할 수 있다. 홍준표로 직결해서 이긴다는 건 다 사기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김평우 변호사가 이 사람 정치 전문가 아니죠? 조갑재가 더 그래도 정치 전문가죠? 조 대표 당신이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보수가 직결하면 홍준표 이긴다는 사기치지 말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비전문가인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조갑재 대표 옆에서
우리가 뭉치면 홍준표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뻔히 듣고 있으니까. 농객은요, 자기가 논리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리면요, 빠르게 정정하되 빠져야 됩니다. 그 판에서는. 조갑진 대표는 이미 안철수로 보수가 뭉치자고 주장했었어요. 그게 안 돼요. 안철수에 하도 안철수가 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 대선 때는 뒤로 빠져야죠. 또 김평무 내세워가지고 이제 또 홍준표로 또 줄을 씁니까?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원칙도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논객이에요, 이게. 여기도 브로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철수에 줄을 서러 갔다가 먹을 거 없으니까 홍준표로 줄을 서러 가는 여기도 브로커들하고 지금 당신들 태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철수가 보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사과하고 이번 대선판은 빠지고 홍준표를 꼭 지지하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말을 뒤집으면 안 되죠. 홍준표로 몰려도 보수는 패배한다. 그 주장을 뒤집으면 안 되죠. 그 마지막으로 제가 김평호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저는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썩어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전문 직업인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양심과 지성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JTBC의 태블릿 PC의 조작권 말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한겨레 기자, 경향신문 기자 통화 다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올라와서. 자, 기자는 뭐 하는 직업이에요? 일단은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의 진위를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사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JTBC의 조작 의혹이 드러났어요. 그럼 한겨레 기자가 저한테 전화하고 오마이뉴스 기자가 전화하고 경향신문 기자가 전화했으면은 이게 조작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근데 그분들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이 국정농단은 변함없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시켜야 되지 않냐. 이게요. 이것도 브로커짓이야, 브로커짓. 일단 진실을 밝혀놓고 그건 그 다음에 봐야 되는데 야, 태블릿 PC 조작의 진상이 드러나면은 탄핵이 무산될 것 같아? 그래서 덮어. 기자 윤리를 완전 저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직업 윤리를 저버렸단 말입니다, 기자들이. 헌법재판관들 그 판결할 때 보십시오. 빨리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는 일단은 빨리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빨리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유죄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근데 박한철 소장부터 해가지고 이게 한 명이 나가면은 안 되니까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윤리 다 어겼죠. 전문가 직업으로서의 기본윤리 다 어겨버린 거죠. 정치적인 판단해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에서. 기자들 마찬가지고. 그게 대한민국이 썩어 빠졌다는 겁니다. 전문직이 전문직의 윤리를 다 버렸어요. 자기 권력의 이익에 따라서 전문 지식 가지고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번 탄핵 사건이에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한 명이라도 똑바로 사람이 있었으면요, 저는 탄핵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한 명이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 이 복잡한 사건은 어떻게 3월 초까지 속도전할 수 있냐. 이건 원래 형사재판이었으면 2년, 3년 가야 될 건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못하겠다 뒤집어서 버텼으면요. 안 된다 이거죠. 탄핵 못합니다. 그 8명의 재판관 중에서 그런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8대0 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여기자협회하고 심수미 기자하고 이제 상주로 갈 때는 기자회견 하러 갔어요. 데모하러 갔죠. 그 100명의 여기자들이 프레스센터에 있을 때 기자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서 이거 심수미 이거는 태블릿 PC 조작이 들어갈 때까지 시상 유보해야 된다고 한 명만 외쳤어도요. 그건 못해요. 그게 무슨 개망신 당합니까? 행사장에서. 그건 왜 가능했냐? 100명의 여기자를 치고 단 한 명도 그런 지성과 양심을 갖춘 여기자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밀어붙인 거거든요. 이게 기자부터 변호사, 판사, 교수, 검사 완전히 윤리와 이 지성을 다 싸그리 권력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탄핵이 들어갔고 탄핵 기획하는 세력도 충분하다. 내가 기자들 잘 알고 내가 검사 잘 알고 내가 판사 잘 아는데 권력으로 그냥 던지면 다 줄 서는 애들이다. 그 확신 가지고 들어갔겠죠. 그 확신 가지고. JTBC요? 태블릿 PC? 저는 JTBC가 보수의 수준을 정확히 봤다고 봅니다. 원래 보수는 진실 이런 거 규명하는데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들. 조작해도 지네들 좀 깔짝대다가 끝날 거다. 탄핵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보수 세력이 전문 직업인도 타락했지만은 보수 세력 자체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평소부터 진실하고 싸우는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결국 이 진실의 문제 가지고
딱 대선에서 권력이 다가오니까 탄핵 세력 홍준표한테 엎드려 기지 않습니까? 이거 뻔히 보고 탄핵 들어간 거예요. 얘네들 박근혜 권력 있을 때는 막 박근혜 찬양하지만은 박근혜만 감옥 들어가면은 다 엎드려 긴다 권력에. 자, 김평우 변호사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법조인이면은 법조인의 역할만 똑바로 하세요. 당신이 정치를 언제 연구했다고? 보수가 뭉치면은 홍준표가 당선된다? 연구해봤습니까? 전체적인 이 국민 정서 여론 다 조사해봤어요? 왜 변호사가 또 정치에 끼어드냔 말입니다. 그 탄핵 사건이 기자, 판사, 막 검사가 정치에 끼어들어가지고 탄핵이 된 건데 그걸 막는다는 사람이 또 정치에 들어와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 탄핵에서의 우리가 얻을 교훈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오직 전문적 지식으로만 판단하지 딴 거 개입하지 마라. 김평우 변호사는 계속 탄핵이 잘못됐다. 홍준표, 너 빨리 탄핵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라.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면은 홍준표한테 자료 주고 탄핵에 이거 뭐 잘못됐으니까 빨리 조사해라.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기 분야도 아닌 정치에 들어와서 홍준표를 당선시키면 된다.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 뭐가 최선이고 뭐가 차선인 거는 어떻게 판단하는데요, 그거를. 이게 다 썩어 빠진 거예요. 전문 분야가 없는 겁니다. 전문 분야가 없어요. 다 권력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탄핵이 성사가 됐죠. 탄핵을 못 막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탄핵을 막겠다는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저 모양인데 저걸 모르겠습니까? 탄핵했던 사람들이. 쟤네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세게 얘기하지만은 박근혜만 감옥 보내면 쟤들 다 쓰러져 버리는 애들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걸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조갑재 대표하고 김평우 변호사가. 이미 이제 너무 더럽혀져서 뭐 저는 김평우 변호사한테 뭐 요구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5월 10일 날 봅시다.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섰을 때 혹시 안철수, 홍준표 떨어졌을 때 뭘 하는지, 저 횃불당 들어가서 진짜 탄핵 진상규명위원회 김평우 변호사하고 조갑재 대표가 꾸리는지 그걸로라도 싸우세요. 횃불당에서. 그거 안 하고 또 미국 도망가서 딴 거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도망가면 다시 나타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